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한 스토아 철학의 8가지 가르침. 저는 한때 제가 스스로 지은 정신적 감옥의 문지기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저는 보초를 서며 모든 비판과 실망, 무의미한 소셜미디어 알림이 제 내면의 평화를 마음대로 짓밟도록 허용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반응해야 하고 모든 의견에 신경 써야 하며 본래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은 저를 종이로 만든 요새로 바꿔버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첫바람이 불자마자 무너져 내리는 요새 말입니다. 저는 당신의 기분을 잘 압니다. 미루는 습관, 끝없는 불안, 심각한 동기부여 결핍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갇힌 그 느낌을요. 매일 아침이 기회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는 그곳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후회의 항구에 정박된 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배는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대양을 건너고 새로운 지평을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폭풍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의 탓과 변명의 사슬이 그 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탓을 올리는 것을 미루는 매 순간, 일시적인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매 순간, 그 배는 제자리에 멈춰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인 항구의 썩은 물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절박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 쉬는 데 필요한 산소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변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미래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상황, 타인, 경제, 어린 시절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비극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호하고 결단력 있으며 일관된 행동에만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정신적 부담을 쌓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불안장애 환자는 약 267만 20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연구에서도 인구의 15%가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고통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려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을 다시 태어나게 할 힘은 온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기적이나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 갑옷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무감각에 대한 철학이 아니라 침범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아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영원한 요새로 만들어 외부의 사건들이 당신의 핵심적인 평화에 닿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이 심층 분석에서 우리는 2000년 동안 검증된 8가지 스토아적 교훈을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마치 아무것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운명의 건축가가 되기 위한 8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1. 보이지 않는 방패. 마음의 성체를 수호하라. 가장 먼저 당신의 뼈에 새겨야 할 핵심 원칙은 가장 큰 전쟁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에 부여하는 해석과 설명에서 비롯됩니다. 앞서 언급한 실제 통계를 보십시오. 수억 명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이 이 거대한 짐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 근거 없는 자기 비판, 충동적인 반응들이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날뛰도록 끊임없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키운 내부의 적에게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가 당신을 꼭두각시로 만들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화를 내고 무리한 이메일 하나에 하루 종일 우울해한다면 당신은 감정 조절의 리모컨을 타인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당신이 마음속 액장에 걸어두어야 할 불멸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정보 과부하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면 그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방패는 매일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하는 도프성 훈련을 통해 단련됩니다. 타인의 말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당신의 마음 요새로 들여보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대신 당신이 고난을 주지 않는 한 그것은 무의미한 소음일 뿐임을 깨달으십시오. 2. 침묵의 사냥권, 무반응의 권능. 즉각적인 반응을 장려하는 세상에서 침묵은 과소평가된 초능력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약함이나 도피가 아니라 고도로 절제된 자의 권력 전력입니다. 공격받거나 도발당할 때 본능은 방어하거나 반격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 방어선의 열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며 도발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적은 당신이 화내고 소리치고 변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권력으로서의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인형이 아니다. 침묵은 타오르는 불에 찬물을 끼얹듯 공격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힘의 원천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진정한 힘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있습니다. 침묵을 마스터하려면 정신적 브레이크를 연습해야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치솟을 때 멈춰서서 심호흡하고 전략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이 반응이 내 장기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약한 자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강한 자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이 말하게 할지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침묵이 먼저 힘을 발휘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본능을 통제하고 무반응의 권능을 보여주면 당신은 자신의 피고일물을 내어주며 상대방의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3. 지적 경멸의 기술. 사소한 것을 버려라. 우리는 정보의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뉴스, 소셜미디어의 드라마, 타인의 하찮은 논평들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정신적 에너지와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사소한 것에 끊임없이 주의를 빼앗기는 것은 급성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지적 경멸의 기술, 인텔렉추얼 스코어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투자자의 엄격한 선별 과정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나 큰 목표에 기여하지 않는 사건, 의견, 논쟁은 경멸받아 마땅하며 무시되어야 합니다. 강물 속의 바위처럼 되십시오. 물살과 싸우지도 않지만 휩쓸리지도 않는 바위처럼 말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경멸을 신경 쓰는 것만큼 경멸스러운 일은 없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짊어진 짐입니다. 1년 테스트를 적용해 보십시오. 이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답이 아니오라면 즉시 마음의 필터에서 제거하십시오. 모든 작은 불을 끄려 하는 소방관이 되는 것을 멈추고 위대한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되십시오. 4. 불변의 지평선. 현재를 넘어서는 사고. 불행의 폭풍 속에서는 모든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재정적 실패, 이별, 육체적 고통은 우리를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느낌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정신적 망원경을 제공하여 현재의 좁은 벽 너머를 보게 합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고통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오스는 말했습니다. 참을 수 있다면 참아라. 불평하지 마라.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전략적 선언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시간의 언덕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보십시오. 산처럼 보였던 문제가 인생 지도 위에 작은 턱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질문하십시오. 이 일이 1년 뒤에, 5년 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다음 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폭풍 뒤에는 항상 태양이 있는 것을 아는 노련한 선장이 되십시오. 5. 기대의 무게, 통제 욕구로부터의 해방. 당신의 막막함과 불안 대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유해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씁니다. 현실이 그 시나리오와 어긋날 때 우리는 실망과 분노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간단하지만 철저한 이분법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의지, 판단, 행동, 노력과 통제할 수 없는 것, 평판, 날씨, 결과, 기회를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행복을 결과에 걸면 내면의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면 노력에 집중하면 당신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에게 달린 일인가? 아니라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장원을 가꾸는 정원사이지 날씨를 조종하려는 주술사가 아닙니다. 6. 추위의 힘, 고난 속에서 평화 찾기. 현대 사회는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가는 고난을 적이 아닌 정신적 체육관으로 봅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웨이트를 드는 것처럼 의도적인 불편함을 통해 마음은 강해집니다. 삶의 추위에 자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운명의 충격에 대비한 정신적 백신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찬물 샤워, 간헐적 단식, 빗속 달리기와 같은 작은 고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마음에 나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세네카는 비관론자가 아니라 전략가로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추위에 익숙해짐으로써 당신은 운명의 변화 앞에서 영원히 따뜻한 존재가 됩니다. 7. 무심함의 가치, 탈개인화. 모든 것이 당신에 관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자아이고는 모든 사건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독성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무례하면 나를 상처 입히려 한다고 믿고 계획이 틀어지면 우주가 나를 반대한다고 믿습니다.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는 것이야말로 자격짐심과 감정적 탈진의 원인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해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타인의 행동은 대부분 그들에 관한 것이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 내면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적 무심함은 당신과 외부 세계 사이에 필터를 놓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 후퇴를 연습하십시오. 이 행동이 그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이 나의 가치를 1mm라도 바꾸는가? 자아를 방정식에서 제거하면 대부분의 공격은 무해하고 무의미합니다. 8. 비교라는 독. 오직 나만의 길을 보라.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교훈은 비교가 감사와 자존감을 죽이는 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화려하게 편집된 무대, 즉 하이라이트 릴과 우리의 엉망진창인 무대 뒤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인스타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습니다.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느라 지금 가진 것을 낭비하지 말라. 비교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을 쫓게 만들어 현재를 파괴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유일무이합니다.
출발점도, 재능도, 시련도 다릅니다. 유일하게 타당한 비교 대상은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뿐입니다. 입속에 명심할 교훈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자, 당신의 상자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교훈들 중 어떤 것이 이제 당신의 새 상자인가요? 어떤 것은 이미 안팎으로 당신의 영혼의 칭투에 들어왔나요? 혹은 대택도 만나지 못한 채 받아다짐만 하면 되는 조약돌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철학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을 혁명화시킬 수 있도록 무엇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스토아 철학의 교훈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되새기고 묵상하고 성찰하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당신의 뼈 속속이까지 침투하게 하십시오. 비교의 유혹에 빠질 때 전략적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이룬 것, 지금 가진 것을 적어보십시오. 타인의 진보는 영감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열등감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글로벌 레이스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결론, 행동을 위한 소명. 우리는 마음을 난공불락으로 만드는 8가지 강철 원칙을 탐구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종이배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성과 노력의 반석 위에 지어진 스토아적 요새입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할 힘은 운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자기의 결정권에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유일한 경영자이며 해석과 반응을 선택할 최종 책임자입니다. 세상의 혼란의 희생자가 되기를 멈추고 내면 왕국의 통치자가 될 때입니다. 이 글을 읽고 다시 미루는 습관과 낡은 변명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일은 위장된 거짓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눈을 감고 2분간 의도적인 침묵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분류하고 통제 밖의 일이라면 즉시 놓아버리십시오. 이 확언을 뼈에 새기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한다. 나는 매일 아침 더 강해진다. 다음 단계. 이 8가지 원칙 중 오늘 당장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기, 자기 전 감사일기 쓰기 같은 것으로 바꿔드리는 것을 도와드릴까요?